안녕하세요. 오늘은 ESG 경영을 잘하려면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ESG가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ESG 경영을 해야 하는데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ESG 항목이 너무 많은데 그걸 다 해야만 되나요? 오늘은 이와 같은 질문에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ESG 항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SG는 기업이 단순히 이익만 쫓는 것을 넘어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로 지속 가능성을 관리하는 경영 패러다임이라고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이슈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었는데요. 어떤 이슈를 만들면 안 될까요? 최근에 중요해지고 있는 항목 위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환경 분야의 주요 이슈 및 대응 사례입니다. ESG에서 환경은 기업이 경영 활동을 하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 즉 이슈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최근 환경 분야의 핫한 이슈는 바로 기후변화와 자원관리 분야입니다. 2020년 이후에 대폭 강화된 이슈가 바로 기후변화 대응과 순환자원, 그리고 생물 다양성이기 때문입니다. 환경 영역의 주요 항목으로는 원부자재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물 사용량, 폐기물 배출량, 대기 또는 수질오염 물질 배출량, 환경관련법 위반 여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온실가스도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노력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라는 NDC를 수립을 했는데요.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030년까지 40%를 줄이고 2050년도에는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산업계를 포함하여 일상에서도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야만 우리가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원을 아끼고자 하는 노력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순환경제 또는 순환자원과 같은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용량 자체를 줄이거나 폐기되는 자원을 최소화하자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S, 사회 분야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영역이 바로 S, 사회 영역인데요. 사회공헌 많이 하면 S 영역 점수를 많이 받는 줄 아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ESG에서 S는 사회라고 번역하기에는 좀 약하고요.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이해관계자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우리 조직의 중요한 이해관계자에게 이슈를 만들지 않으면서 기업 경영을 하겠다는 것이 바로 이 S의 이슈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이해관계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듣고 개선하고 경영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S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를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 이미 ESG 생태계에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요, 중요한 이해관계자를 이미 정의해 놓았습니다. 영업부서는 고객사라고 이야기할 거고요. 구매부서는 협력사라고 아마 답할 겁니다. 대관 업무를 하는 부서는 정부나 공공기관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처럼 같은 조직에서도 이해관계자의 중요도는 달라지게 됩니다. 이 영역에서 중요하게 보는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는 바로 우리 임직원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와 거래를 하는 비즈니스 파트너, 즉 협력업체와 같은 곳도 중요한 이해관계자입니다. 실제로 내부 임직원이 사회 영역에서 얼마나 중요한 이해관계자인지 알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ESG 국제 표준이나 공시 기준 등을 보면 S 영역의 상당수가 임직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성원의 노동 환경은 어떤지, 인권을 보호하고 있는지, 산업 안전으로부터 지켜지고 있는지 등 이러한 요소를 중요하게 보고 있고, 다음으로 공급망 등 협력사 전반의 노동권 보장과 공정한 거래 등이 중요한 이슈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은 인권 원칙을 발표하기도 하고요. 고충 처리 정책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1차 협력사뿐 아니라 2차나 또는 N차 협력사를 포함해서 그들의 근로환경 관리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부 항목으로는
정규직 비율이나 자발적 이직률, 교육 훈련비, 성별 다양성, 장애인 고용률, 인권 리스크 평가, 그리고 협력사 대상의 ESG 지원이나 산업 재해율, 정보보호 관련 노력 등이 다 이 S 항목에 포함되는 것이죠. 임직원과 공급망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이슈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크고 작은 안전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안전에 대한 이슈를 관리해야 된다는 논의가 많이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G, 거버넌스 분야입니다. 거버넌스는 어떠한 조직이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 그리고 그 구조를 의미합니다. 즉,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과 의사결정을 했으면 결정을 지켜지는 과정이 얼마나 건강한지를 보는 건데요. 예를 들면 어느 조직이 의사결정을 하거나 또는 의사결정한 것을 실행하는 과정이 투명하고 윤리적이며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면서 그리고 합법적인지 여부를 보면 우리가 거버넌스가 좋은지 나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공공조직에서는 흔히 거버넌스를 투명 경영 또는 윤리 경영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바로 위와 같습니다. 최근 거버넌스 분야에서는 투명 경영과 윤리 준법 그리고 이사회 역할 강화가 중요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3% 룰 등 상법 개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이슈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거버넌스가 의사결정과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 아무래도 주요 항목은 이사회와 관련된 내용이 많이 있는데요. 이사회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고려해서 구성이 적절하게 되어 있는지, 이사회 구성원이 성실하게 참여하고 있는지 여부와 주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윤리 경영을 하고 있는지 여부 등이 바로 거버넌스 영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금 어렵지만 ESG 각 분야별 주요 요소를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ESG 경영이 조직에 내재화되고 실행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국제 표준화 기구인 ISO에서는 조직의 지속 가능성을 8단계의 프로세스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속 가능성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이해관계자를 식별하고 그들을 참여시켜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 조직의 중요한 핵심 주제와 ESG 이슈를 분석해야 되고요. 네 번째로는 그 이슈 중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실행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ESG 경영을 실행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섯 번째,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는 우리의 ESG 활동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검증하고,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단계에서는요, 부족한 것이 있다면 계속해서 개선하는 활동을 해야 된다는, 이렇게 총 8단계의 프로세스가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처럼 8단계에 걸친 활동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조직의 ESG 경영 내재화는 물론 개선 또한 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ESG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ESG는 투자자가 투자할 때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보기 시작한 비재무적인 요소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투자를 받지 않는 작은 기업이나 개인 사업자, 협동조합과 같은 곳은 ESG 경영을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사실 얼마 전까지는 작은 조직은 ESG 경영을 하고 싶어도 참고할 만한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은 큰 기업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것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작은 기업이 큰 기업을 위한 ESG 표준을 억지로 사용하기도 했고요. 임의로 수정해서 사용하기도 했는데 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2024년 말 EU는 비상장 기업 등 작은 조직을 위한 ESG 공식 표준을 만들어서 이미 배포를 했고, ISO도 도시와 커뮤니티를 위한 ESG 지표를 표준으로 만들어서 공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ESG는 더 이상 큰 기업과 투자자만 고려해야 하는 그러한 경영 패러다임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세상을 위한 모두가 실천해야 하는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ESG에 대한 내용은 계속해서 변할 거기도 하고요. 변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자연을 살리는 방향으로 변하게 되겠죠. 아니요,
변해야만 하겠죠. ESG 이제 시작입니다. ESG 경영은 우리가 미래 세대와 맺는 약속이기도 하고요.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지금 기업과 우리 사회는 이익만 추구해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요. ESG를 부담으로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기회이자 경쟁력으로 접근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ESG는 미래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는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의 터전 지구를 지켜야만 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작한다면요. ESG는 우리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해줄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제대로 아는 방법으로 ESG 경영을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ESG 경영을 위한 주요 항목과 쓰임의 확장, 이번 대담은 김민석 소장님과 함께 지난 시간에 이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강연을 듣다 보니까 대기업 같은 곳은 이런 ESG 전문 부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력이 충분할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는 이 ESG 경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궁금증이 생깁니다. 네, 아무래도 대기업에 비해서 중견 중소기업들이 ESG 경영을 하기가 여건이 이렇게 녹록한 상황 아닌 것이 맞을 것 같긴 합니다. 무조건 작은 기업이라고 해서 ESG 경영을 못한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현실적으로 좀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작은 조직들은 대기업에 비해서 인적 자원이나 재정 확보가 어려운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경우 중요한 것은 다른 기업을 따라하거나 흉내내는 것은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ESG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슈를 관리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중소기업은 ESG 측면에서 발생했거나 또는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이슈를 파악하는 것부터 하시는 것이 좋아요. 적어도 ESG 분야에서만큼은 그러한 방법이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조직마다 서로 이슈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ESG는 환경적인 이슈, 사회적인 이슈, 거버넌스 이슈를 발생하지 않으면서 경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기업들마다 처한 조건과 환경 그리고 자원이 다 다른데 그냥 똑같이 흉내내는 것은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조직 같은 경우에 우리도 ESG 경영을 하고 싶은데 예산도 부족하고 전문가도 부족해. 그렇다면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슈를 먼저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오히려 작은 조직이 강점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조직은 의사결정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왜냐하면 몇 명 안 되고 경영진들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의사결정 속도가 빠르고 현장 중심의 개선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부터 오히려 ESG 원칙을 도입을 하면요. 지속 가능성과 비용 절감 또는 시장 신뢰도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조직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을 듣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ESG 경영은 계속 바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지금 ESG 경영을 도입하기보다는 조금 더 안정화되고 표준화됐을 때 ESG 경영을 도입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가요, 혹시? 천재신데요. 아, 그런가요? 칭찬받으니 좋네요. ESG 경영이 계속 변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2020년대에 들어서 아까 ESR,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ESRS라든지 IFRS 어떤 국제 기준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조금씩 변화되고 있고 고도화되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면 많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좀 이렇게 안정화되면 우리 그때 할까? 지금 해봤자 또 바뀔 거고 우리 괜히 지금 고생만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생각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ESG 경영이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말은요. ESG 필요성이 줄어들거나 일시적이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자꾸 이제 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지도 좀 모르겠습니다. 즉 지금이 바로 ESG 경영을 시작해야 될 이유이기도 한데요. 자꾸 바뀌다 보면은 처음에 세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조직들은 굉장히 더 힘이 들 거고요. 바뀌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바뀌는 것은 사실은 아니고 조금씩 바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응용하면서 따라가면서 바꾸실 수는 있으실 것 같아요. ESG 경영이 이제는 국제 기준
또는 규제로 이제 되고 있다. 또는 기업의 거래 관계, 즉 비즈니스를 할 때에 ESG를 하지 않으면 아예 거래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사실은 이런 상황이기도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이 아니라 이제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하루라도 적응을 하고 도입을 하고 시작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요.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하거나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유럽 연합, 즉 EU에서 만든 지속가능성 실사법이라든지 탄소 국경 조정 제도 또는 지속가능 보고 표준 이런 규제가 실제로 적용되면서 비즈니스 영역이 크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도입을 해야지 되는 상황입니다. 즉 표준화가 될 때까지 기다리자라는 접근은요, 우리 조직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거래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룰 수가 없다라고 한다. 그 두 번째는요, ESG는 단기 캠페인이 아닌 기업 전반의 문화와 시스템을 구성하는 경영 패러다임이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입해야지 그러면 그 순간 바로 도입돼서 뚝딱뚝딱 막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도입하고 구성원들이 훈련도 되고요. 그리고 내재화라는 표현, 이게 자주 쓰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쪽 영역에서 많이 쓰는 건데요. 조직 전체의 내재화가 되어야지만 제대로 된 ESG 경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표준화되면 그때 해야지, 그때 가서 해도 또 시간이 굉장히 오래 이제 걸릴 거다라고 하는 거죠. 빨리 도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인데요. 이때는 이제 경영진들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경영진분들이기 때문에요. 경영진들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부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도록 또 신경을 써주셔야지 되고요. 또 필요한 데이터를 모은다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틈틈이 해놓으시면 더 늦지 않게 지금 하시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유익한 답변들 잘 들었는데 혹시 빠진 질문이나 못다 하신 말씀, 더불어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또 자유롭게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ESG 관련해서 질문을 좀 많이 받는데요. 우리 조직은 그럼 뭐부터 할까요? 뭐부터 할까요?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아까 이제 우리 8단계 중에 제일 첫 번째가 ESG 또는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지 된다가 이제 첫 번째, 첫 단추거든요. 저의 답변은 아니고 이미 정해져 있는 답변인데요. ESG, 이게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약자잖아요.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드세요? 갑자기 곤란스러운데 솔직히 다 중요할 것 같은데. 맞아요. 다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환경이 더 중요하잖아요. 네. 다 중요한 거 맞습니다. 다 중요한 거 맞는데 이 중에서 거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거버넌스는 E와 S와는 좀 차원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환경적인 이슈나 사회적인 이슈는 우리가 좀 이렇게 밖에서 보입니다. 어떤 조직이 환경적 이슈를 만드는지 사회적 이슈를 만드는지를 우리가 밖에서 보이는데요.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은 조직 내부에 있기 때문에 어떤 의사결정 체계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밖에서는 잘 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거버넌스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앞에 있는 E와 S가 잘 될 수가 없어요. 거버넌스는 뭐다? 어떤 의사결정 체계, 의사결정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즉 의사결정을 하는 경영진들 또는 이사회분들, 이런 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조직이 어떻게 ESG 경영 할까요? 할 수 있을까요? 인데요. 의사결정을 하는 분들이 ESG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사실은 그 조직은 제대로 된 ESG 경영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제 이야기가 아니라 ESG 관련된 가이드라인이나 기준들에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경영진들부터 우리가 ESG 경영이 왜 중요한지, 왜 필요한지를 인식하고 그런 것들을 조직 하부에 전달하고 독려한다면 그 조직들은 그렇게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 힘들지 않게 ESG를 내재화하고 실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ESG 경영에 관심 있거나 지금 도입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궁금한 점 시원하게 해소됐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